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야기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식을 하면 경고를 해주는 웨어러블 기기 목걸이가 나올 거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네요. 구글에서 암을 치료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했고요. 이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요. 혈액 속의 암세포를 파괴할 수 있는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 옥팔찌 같은 거 차셨죠. 그런 것보다 더 아주 직접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가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특허 출원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열릴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정식 대리님 지난번에 그 웨어러블 기기 얘기했었잖아요. 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구글이 암을 치료하겠대요. 네, 사실은 뭐 암을 치료까지는 아닐 것 같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좀 획기적이고요. 암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국내에서도 뭐 4명에 1명꼴로 암이 생기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암에 대해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저희들 몸에 전부 다 암세포가 지금 있거든요, 현재. 근데 그걸 저희들이 면역력이 지금 현재 면역력이 암세포를 계속 이기고 있는 거고 이러다가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약해졌을 때 이제 암이 이기면서 나오면서 암 1기, 2기, 3기, 4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암을 치료하는 것도 그런 웨어러블 기기도 좋지만 스트레스 지수를 감소시키는 웨어러블 기기도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스트레스 감소시키는 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그래요? 네. 지금 있어요? 네, 침이? 네, 그런 침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웨어러블 기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기왕이면 안 걸리는 게 더 좋잖아요.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네. 더 좋으니까. 네. 맞아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닥이 변동성을 보였죠? 근데 결국에 또 올랐어요. 네. 네,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장중에 1%까지 훅 빠졌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코스닥을 매매 안 한 지가 한 2달이 넘어갔는데. 그럼 안 보셨겠네요. 네. 제가 변동성을. 네. 원래 대형주를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네. 저는 이제 제가 본 관점에서는 코스닥은 약간 좀 위험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선 배제를 했고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매매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 볼 때 변동성이 여전히 큰데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좀 안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신용 물량이 이게 과연 어떻게 소화를 할지가 여전히 전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이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님은 오늘 코스닥 변동성 어떻게 판단하셨죠? 저는 일부 오전에 좀 코스닥 조정되면서 일부 좀 포지션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부분은 뭐 아까 강재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신용잔고가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논리인 게 마찬가지인데 전반적인 올해 이제 6년 동안의 박스권 588포인트를 뚫었기 때문에 올해는 강세인 건 맞다고 판단이 드는데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반등이 못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코스닥이 손바뀜이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변곡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종목을 가지고 가되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코스피 이야기 잠깐씩 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로 주신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사두시푸드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네, 매수가는 1,600원이고요. 그다음 비중 80%요. 네, 비중이 크신데 손해도 꽤 나셨어요, 지금. 네, 많이 났어요. 예. 근데 매수를 언제 하신 건가요? 이거 공모 가격 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여지껏 이제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모부터 가지고 계셨다고요? 공모주로. 네, 공모주 네 했었어요. 네. 이 기업이 2012년 6월에 상장됐네요. 네. 그러면 꽤 진짜 오래 갖고 가셨습니다. 네. 그 공모주 투자 말고 그전에는 주식 매매를 하셨고요. 네,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하기 전에 조금 하다가 이제 얘한테 물려서 네. 20%만 갖고 이제 단기주도 조금 하고 중기주로도 가고
네네. 20%는 그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물려 있어가지고 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전체 자금에서 이렇게 많은 규모를 실으셨던 건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얘를 이렇게 실었던 이유는 네. 이 기업에 저희 오빠가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요 사조 시푸드 사기 전에 사조 산업을 사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이 많이 남겼어요. 네네. 그래서 얘도 이제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두 번째에 들어갔었는데 생각만큼 이게 좋지 않았어요. 사조 산업은 지금 또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아, 사조 산업을 예. 요거 사기 전에 제가 16,000원대에 사가지고 상한을 한 5번 정도 완전 벼락 맞듯이 맞아갖고 너무 좋은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오빠가 이 네. 회사를 다니니까 네네. 또 얘가 상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실적도 되게 좋았어요 공모할 때. 네네. 그래서 나름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아유, 정말. 이런 또 이야기가 숨어 있네요. 네. 시청자님, 진짜 그러면 이 사조 시푸드, 일단 사조 산업은 좀 차치할게요. 너무 잘 갔는데, 네. 배만 아프고요. 예. 네. 사조 시푸드, 오늘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종가 보시죠. 사조 시푸드 7,540원에 마감됐습니다. 강부합권에 오늘 주가 기록했고요. 사조 시푸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적 분석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님 한 줄 평 해주세요. 예, 참치와 부동산만 보자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가지고 계셨던 기간이 굉장히 네. 많이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손절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2년 동안 3년이죠 이제 3년 다 네. 돼가는데 3년을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 가치까지 손해를 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을 매도를 했을 경우에 다른 종목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가가 그 공모가보다는 많이 할인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저평가된 상황인 건 맞는데 유가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원양 사업이 그 흑자 전환이 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사실 실질적으로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에 이제 얘네가 2013년도에 참치 가격이 급락이 되면서 참치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톤 규모의 초대형 냉동창고 지금 현재 보관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원가 우위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조 시푸드가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시장 논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들보다는 미인주들이 인기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인주라 함은 현재 시장에서 이 산업이 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실적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성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는 종목들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산업군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라기보다는 자산주에 조금 약간 맞춰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그 참치 가격이 사실 원가 우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매출 성장률은 작년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증권사 이제 대략적으로 나온 올해 가이던스는 작년 대비 한 400억 정도 플러스 매출이 날 것 같다라는 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참치 어획량을 재작년에 싸게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참치랑 참치 사업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4조 빌딩이 이제 시세로는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1,200억 정도 되는 부분이 현재 4조 시푸드의 시가총액이 1,200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냉동 공장 2개 왜 700억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또 부동산이 있나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삼성동 한전부지에 인접된 이 지상 10층에서 지하 4층까지 이게 4조 빌딩이고요. 그리고 네. 이제 또 갖고 있는 게 네.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 지분을 20% 정도 갖고 있어요. 네, 그거 말고 1,000억, 1,200 말고 700억 네. 말고 또 따로 지금 시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냉동 창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가치보다 그냥 유동자산일 뿐이에요. 아,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거를 그 고객님이 사셨던 가격대를 봤을 때 손절은 절대적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올해에 대한 전망치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목표가는 한 8,900원 정도 때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은 한 6,800원 정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통화를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손절가는 네.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다만 이 주가가 올라가려는 전제 조건은 시장 자체가 변해야 돼요. 예를 들면 네, 네. 시장이 한번 쭉 빠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자산주에 대해서 부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주가가 오히려 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올 연말까지 본다면 8,900원 정도까지 예. 예상하신다. 네. 네,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니까 네.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얘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대책은 없고 참 이거 네. 어떡하나. 네. 예, 잘 전화 주셨습니다. 저희가 또 네. 이슈 분석해 볼 텐데요. 그 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기대되는지 또 부정적인 게 있는지 이슈 차원에서 살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임정식 대리님. 인터패스님께서 잘 진단해달라고 사조시푸드 이렇게 게시판에서 올려주셨어요. 잘 진단해주세요. 한 줄 네. 평부터 해주시죠. 네, 저 한 줄 평은 원님 덕에 나팔분다. 예, 라고 적었습니다. 사조 시푸드 실적이 분명히 순이익만 해도 전년 대비 80% 이상, 약 한 84%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 순이익 증가보다 사실 사조 시푸드가 6,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한 단계 올라와 있는 거는 다른 부분들이 더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현대차의 한전부지 인수로 인해서 이제 삼성동 이 사조 빌딩하고 그 본사 부지하고 이 사진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300m에서 400m 정도 멀지 않게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빌딩들이 있는 회사들이 KT뮤직도 있고요. 사조 시푸드가 이때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시가총액이 빌딩 가치보다 못했으니까요, 그 당시에. 빌딩이 지금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따진다 그래도 1,000억이 넘어가니까요. 사조 시푸드의 금일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시가총액이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자산이 좀 부각이 돼서, 사실 사조 시푸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이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비싸게 사줌으로써 사조 시푸드의 이런 사조 빌딩의 자산 가치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획량,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죠. 참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유가가 한 30에서 35% 정도 전체 비중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작년 가을 정도만 해도 100불 정도였는데 지금 40불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거기서 절반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에서 무언가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들어가는 원래 가격 자체가 비용 자체가 조금 들어갔죠. 그런 부분들이 이 순이익 증가에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잘한 건 사실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초대형 냉동 창고에 2013년도에 참치 가격이 급락했을 때 9만 톤 규모의 참치를 사서 초대형 냉장고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톤당 7,000불 정도에서 지금 9,000불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걸 제가 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차익이 2,000억 정도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사조 시푸드에서 주가를 올리는데 부각이 됐다기보다는 다른 외생적인 변수들이 사조 시푸드의 주가에 좀 많이 작용을 했다. 삼성동이라든지 유가 하락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조 시푸드가 더 잘 가기 위한 요건은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게 별로 없거든요. 자산가치 부각이 됐고 유가도 더 이상 하락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사조 시푸드의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회사 자체의 본연의 사업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전 9,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문상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처럼 유동성 풍부해서 시장이 좋으면 사조시푸드 같은 자산주는 부각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시장이 좀 안 좋아지길, 그러니까 거래량도 굉장히 줄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매매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위기가 오면 사조시푸드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까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유동성 장세가 이제 3월에 ECB의 양적 완화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면 그런 분위기 한 번쯤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면 9,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7,0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이 비슷하게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네. 차트로 가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사조시푸드가 여름에는 갈 것 같다, 갑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마트에서 캠핑 음식을 많이 개발해서 1인 가구에 맞게 많이 내놓은 제품들을 봤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네요. 여름 테마 기대를 해주시는데 차트 분석 한번 볼게요. 강재현 전문가님 한 줄 네. 평해 주시죠. 원형 바닥형 이후 점진적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차피 중장기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차트상에서 보통 우리가 주봉사에서의 지금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주봉사에서 차트가 이제 원형 바닥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우선은 중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 흐름 자체가 이제 상장할 때 사셨는데 상장 이후로 주가가 2013년도에 바닥을 다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4월 때부터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원형 바닥형이기 때문에 이 같은 케이스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종목이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있던 자리 때는 또 깨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또 숨고르기 하다가 한 번 정도 또 거래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숨고르기 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7,000원의 가격대가 이제 앞서 다른 이제 전문가분들께서도 이제 지지가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찬가지예요. 7,000원 가격대가 지지를 해주면서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올 때 이때 중요한 것이 이번에 8,500원짜리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8,500원을 돌파한다면은 이제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서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또 박스권의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이제 만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종목이 이제 9,000원에서 만원 간다고 해가지고 매수가 근처에 오게 되는데 또 여기서는 시간 투자 좀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 저희 전략 충분하셨나요? 예. 좀, 어떡하나 맨날 고민했는데. 네. 올 조금 참고 내년 참으면 얘가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많이 위로가 되네요. 인내심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나머지 20% 비중으로도 투자 잘 하시고요. 네네. 네, 사조시푸드. 예.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문가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 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조시푸드 투자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지문상 대리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두 분은 보유 의견입니다. 손절가가 특별히 의미는 없겠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요. 6,800원에서 7,000원 제시됐고요. 지문상 대리의 목표 주가 8,900원, 윤정식 대리 목표가 9,000원, 강재현 전문가 목표가 10,000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